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2025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상시 보건 기출문제 8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 시트 열어주세요. 기본 작업 1번 시트. 자, 1번 기본 작업 1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자, 그림에서 주어진 대로 기본 작업 1시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 작업 2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2. 기본 작업 2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1. A1, H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게로 지정하시오. A1, H1 영역을 블록을 씌우신 다음에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열어줍니다. 자, 맞춤 탭에서 텍스트 맞춤 가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글꼴 크기 16포인트 글꼴 탭에서 글꼴 크기 16포인트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자, 확인. 2번 C4, C6, C7, C10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C4, C6 홈 탭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C7, C10, C7, C10 영역 블록 씌우고 홈 탭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3번 B4, B10 영역은 간단한 날짜. 그럼 B4, B10 영역 블록 씌우고 홈 탭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 여기에 간단한 날짜가 있습니다. 간단한 날짜 클릭. 24, 20, H4, H10 영역은 쉼표 스타일 표시 형식을 지정하시오. 24, 20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해야 되지만 그냥 24, 20 하겠습니다. 24, 20 드래그하고 홈 탭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서 쉼표 스타일 클릭. H4, H10 홈 탭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서 쉼표 스타일 클릭. 4. F4, F10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앞에 별표를 표시하고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래요. 개를 표시해와 같이 표시하시오. 2면은 숫자 앞에 별표 숫자 뒤에 개네. 0이면 0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대표하는 건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샵과 0이 있는데 지금은 0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즉 0 앞에 별표 표시를 해주고 0 뒤에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F4, F10 드래그 했나요? F4, F10 드래그 했죠? 영역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고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그 다음에 숫자 0, 그 다음에 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개. 그러면 숫자 앞에 별표 들어가고 숫자 뒤에 개 들어갔네요. 확인 됐습니다. 5번 A3, H10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A3, H10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홈 탭에 들어가서 글꼴 그룹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 A3, H3 영역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A3, H3 영역은 블록 씌워주시고 홈 탭에서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에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짠, 됐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넘어가겠습니다. B3, B12 영역을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열을 구분하여 표시하시오. 데이터는 쉼표와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음. 자, B3, B12 영역을 지정해주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B3, B12 영역 지정해주고. 자, 텍스트 나누기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가 있습니다. 자,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는 구분기호로 분리됨 밖에 안 나옵니다. 왜? 지금 데이터 쉼표
쉼표와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 체크하고 다음 자 탭이 아니라 자 쉼표 있으니까 쉼표 체크해주고 콜론은 없으니까 기타에다 콜론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콜론 이렇게 콜론 그러면은 콜론과 쉼표가 있는 부분에 열 구분선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회원 번호와 주소열은 열 가져오기에서 제외하시오. 그러면 회원 번호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주소 선택하고 맞죠? 주소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됐습니다. 그러면 회원번호 열과 주소열을 제외한 나머지 열들이 가져와집니다. 마침 열 구분선이 생기면서 네 열이 구분되면서 여기 회원번호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소도 없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계산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표 1에서 꽃 종류가 장미로 끝나는 판매 수익의 평균을 21셀에 계산하시오. 조건은 G8 G9 영역에 알맞게 입력. 판매 수익은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여기 반올림이래요. 그쵸? 반올림. 반올림은 뭐예요? 라운드잖아요. 라운드는 가로 열고 숫자 쉼표 K 숫자를 쉼표 K 자릿수까지 표시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4개잖아. 그럼 K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 뒤에 있는 동그라미 개수만큼 숫자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로 표시해주면 돼요. 뭐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1을 쓰면 되겠지만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4를 써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만의 자리에서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동그라미가 4개일 때는 마이너스 4 해주시면 됩니다. 디에버리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디에버리지는 디에버리지 가로 열고 표 범위에서 쉼표 열 제목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쉼표 그 다음에 조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이 없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닙니다. 그쵸?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제목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보나마나 이건 여러분 잘 봐요. 이건 보나마나 이거야. 뭐예요? 보나마나 이 문제는 는 디에버리지 아유 라운드죠. 라운드는 라운드 n을 이상하게 썼네요. 라운드 가로 열고 디에버리지로 나온 값을 쉼표 마이너스 4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표 1은 뭐예요? 표 1은 디에버리지 입장에서 볼 때 표 1은 표 범위가 돼요. 표 범위. 꽃 종류가 장미로 끝나는 이건 뭐예요? 이건 조건이 되겠죠. 판매 수익의 평균이 판매 수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열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은 G8, G9 영역에 알맞게 입력. 그럼 여기다 조건 G8, G9 영역에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꽃 종류가 뭐라고요? 장미로 끝난대요. 그럼 꽃 종류 장미로 끝나는 거니까 별표 장미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이게 뭐예요? 장미 별표 장미는 뭐예요? 장미로 끝나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장미로 끝나는 거. 장미 별표는 뭐예요? 장미로 시작하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별표 장미 별표는 뭐예요? 장미가 포함된 걸 찾아주는 겁니다. 장미가 앞에 있든 장미가 가운데 있든 장미가 끝에 있든 장미가 포함되는 걸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에버리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디에버리지 디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이 표 범위에서 쉼표 열 제목 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판매 수익의 평균이니까 판매 수익 열 제목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또는 1, 2, 3, 4, 5 숫자 5 써줘도 됩니다. 알겠죠? 쉼표 조건 꽃 종류가 장미로 끝나는 거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뭘 해줘야 돼요?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반올림이니까 라운드 쓰면 되겠죠. 올림하면 라운드업, 내림하면 라운드 다운이죠. 라운드 가로 열고, 자 뒤에 에버리지로 나온 값을 쉼표 마이너스 4에서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표시해 줍니다. 엔터. 됐네. 동그라미가 4개가 됐네요. 2번 표 2에서 출시 연도와 상품 코드의 왼쪽 세 글자와 상품 코드의 왼쪽 세 글자 오른쪽 한 글자를 이용하여 상품명을 표시하시오. 표시에 출시 연도가 2003이고 상품 코드가 AMI6019D이면 AMI-203 여기 출시 연도는 여기 출시 연도가 여기 들어가네.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요 상품 코드의 앞에는 여기 들어가고 대문자로 들어가네요. 뒤에도 대문자로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쵸? 어퍼 레프트 라이트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랍니다. 그럼 AMI하고 다시 이어줄 때 앰퍼샌드 연산자, 다시하고 2003 연결해줄 때 앰퍼샌드 연산자, 2003하고 또 다시하고 연결해줄 때 앰퍼샌드 연산자, 다시하고 또 D하고 연결해줄 때 앰퍼샌드 연산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어퍼 레프트 라이트네요.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 볼까요? 어퍼는 뭐예요? 는 어퍼 UPPER 영어를 뭐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영어를 대문자로 표시해 줍니다. 대문자. 자, 그 다음에 는 로워는 뭐예요? 영어. 그럼 여기는 영어를 소문자로 표시해 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는 프라퍼가 있어요. 는 프라퍼 PRO PER 영어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해 줍니다. 자, 알겠죠? 자, 다음에 는 레프트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줍니다. 는 라이트 문자 쉼표 K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줍니다. 는 미드 문자를 쉼표 시작 위치에서 쉼표 K번째까지 추출해 줍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꺼번에 뭐 어퍼 써도 되지만 따로따로 쓰겠습니다. 저는 이거 는 왼쪽 세 글자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 코드에서 왼쪽 네 글자 레프트 가로 열고 상품 코드 찍고 쉼표 3 왼쪽 세 글자를 추출했네요. 엔터. 요걸 대문자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대문자 어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쵸? 엔터. 그럼 대문자네요. 그 다음에 뭘 이어줘야 돼요? 출시 연도를 다시를 넣어줘야 되네. 다시니까 여기서 앰퍼샌드하고 다시는 문자니까 쌍따옴표 다시 쌍따옴표 넣고 그쵸? 또 앰퍼샌드. 자, 이번에는 출시 연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출시 연도 찍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하고 또 다시 들어가네. 다시 쌍따옴표 다시 쌍따옴표 또 앰퍼샌드.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해 줘야 되네. 그쵸? 오른쪽 한 글자도 대문자니까 어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어퍼 가로 열고 라이트 가로 열고 자, 상품 코드에 쉼표 1 오른쪽 한 글자 추출해 줘네. 가로 닫고 됐죠? 엔터. 그럼 오른쪽 한 글자도 추출된 다음에 어퍼 쓰니까 대문자로 표시되는 거예요. 엔터.
자, 수식 복사해 보겠습니다. 짜잔, 됐네요. 네. 3번 보겠습니다. 표 3번. 잘 따라하고 있나요? 표 3번. 표 3에서 1차 시험부터 5차 시험까지 A16서부터 E13 영역에서 중간값보다 큰 점수의 평균을 E24셀에 계산하시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verage if는 뭐예요? if 가로 열고 범위에서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찾아서 쉼표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평균 범위의 평균. 자, 중간, 그럼 여기서 뭐 중간값보다 큰 점수. 이건 뭐예요? 중간값보다 큰 점수. 이거는 조건이 되겠죠. 조건. 어디서 1차 시험부터 5차 시험까지. 이거는 뭐예요? 이건 범위가 돼요. 범위면서 평균 범위가 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디안 함수는 뭐냐면 미디안. 이 범위에서 중간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중간값.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 또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비교연산자와 비교연산자가 있는데 여기에 비교연산자에 앞에 무엇이 있고 뒤에 무엇이 있어요? 비교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이런 거죠. A1이 크거나 같다 30보다 크거나. A1은 뭐예요? 셀 주소잖아요. A1에 있는 값이 3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비교 대상이 양쪽에 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쌍따옴표나 앰퍼샌드를 해주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또는 30이 크거나 같다 A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20이 크거나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는 서로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또는 30이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가로 열고 범위 이렇게. 이런 거는 서로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쌍따옴표를 해줘도 안 되고 앰퍼샌드를 해줘도 안 돼요. 그런데 비교 연산자하고 비교 대상이 없는 거가 있어요. 비교 연산자하고 플러스 숫자. 이런 거는 여러분 양쪽에 이렇게 쌍따옴표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크거나 같다 30 이런 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양쪽에 쌍따옴표를 해줍니다. 그런데 숫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셀 주소나 또는 함수가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크거나 같다 A1 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쓴다든가 또는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범위 이럴 때는 여러분 쌍따옴표하고 자, 숫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냥 쌍따옴표만 해주면 되는데 셀 주소와 함수가 들어갈 때는 여러분 앰퍼샌드 연산자를 넣어서 연결해 줘야 돼요. 이런 거죠.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하고 이렇게 앰퍼샌드하고 A1 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이거 띠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자 여기 크거나 같다 앰퍼샌드하고 에버리지 이렇게 가로 열고 범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모든 점수에서 중간값보다 큰 점수의 평균 그러니까 average if에서 하면 되겠죠. average if는 가로 열고 그렇죠? average aver age if 가로 열고 자, 요 범위에서 1차, 2차, 3차, 5차 점수 요 범위에서 쉼표 뭐예요? 중간값보다 큰 점수를 찾는 거예요. 크니까 뭐예요? 크니까 이걸 해줘야 돼. 그쵸? 크다. 이거 죄송합니다. 크다. 그쵸? 쌍따옴표 크다. 그 다음에 여기 앰퍼샌드하고 미디안이라는 함수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미디안 가로 열고 전체 이 범위에서 평균값보다 큰 것만 찾아서 뭐를 해주라는 거예요? 쉼표. 요 범위에서 평균을 계산해줘라. 이 범위에서 평균을 계산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찾아서 이 범위 안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찾아서 평균을 내줘라. 이런 뜻이잖아요. 가로 닫고 엔터. 88이네요. 88 하면 우리는
88 올림픽이 생각납니다. 88 올림픽. 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88 올림픽이 열렸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표 4 넘어가겠습니다. 표 4에서 발급 코드의 왼쪽 4글자와 주민번호의 왼쪽 6글자를 이용하여 갱신 날짜를 표시하시오. 발급 코드의 왼쪽 2글자와 주민번호의 왼쪽 2글자를 더한 값이 갱신 날짜의 연이고, 주민번호의 3, 4번째 글자는 갱신 날짜의 월, 주민번호 5, 6번째 문자는 갱신 날짜의 일이다. 갱신 날짜는 발급 코드가 1930년 AMD이고 주민번호가 971018-20172365. 이게 이런 주민번호가 있으면 어떡하지? 없겠죠, 뭐.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값, 요 앞에 2개 갱신 날짜의 발급 코드의 왼쪽 2글자와 그다음에 주민번호의 왼쪽 2글자를 더한 값이 갱신 날짜의 연이래요. 요거 2개를 더한 값이. 맞죠? 갱신 날짜의 연이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앞에 요 2개, 요 2개는 요거다. 그쵸? 요거. 그 다음에 요 값은 요 있다. 그쵸?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라는 얘기잖아요. 데이터 함수. 여러분 데이터 함수는 뭐냐면 날짜를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년, 월, 일. 자, 그럼 뭐 이게 뭐로 만들어져요? 날짜로 만들어져요. 날짜. 뭔 얘기일까요? 는 데이트. 여러분 최근에 데이트 해보신 적 있나요? 자, 만약에 뭐 97 쉼표 4 쉼표 23 이랬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1997년 4월 23 이런 날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날짜는 다시나 슬러시로 나눠줘야지만, 다시나 슬러시로 해줘야지만 날짜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 데이트를 써줬을 때 이 앞에 연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발급 코드의 앞에 2글자와 주민번호의 앞에 2글자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연이 되는 거예요. 주민번호의 3번째에서부터, 맞죠? 주민번호의 3번째, 4번째 글자는 월이 되고, 주민번호의 5, 6번째 글자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연만 우리가 계산해 주면 돼. 발급 코드의 앞에 2글자와 주민번호의 앞에 2글자를 더해줘가지고. 맞죠? 발급 코드 왼쪽 4글자네. 죄송합니다. 발급 코드의 왼쪽 4글자와 주민번호의 앞에 2글자를 더해줘가지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발급 코드의 왼쪽 4글자, 그럼 레프트 가로 열고 발급 코드에서 쉼표 사함 왼쪽 4글자네요. 더하기 또 주민번호의 왼쪽 2글자, 또 레프트 함수 하면 되겠죠. 레프트 가로 열고 주민번호의 왼쪽 2글자. 요거는 뭐예요? 데이터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연에 해당해요. 쉼표. 일은 뭘까요? 미드. 아니, 월은 뭘까요? 미드. 주민번호에서 쉼표 3번째 쉼표 2글자예요. 주민번호. 맞잖아요. 주민번호의 3번째, 4번째 글자니까 3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2글자를 해주면 되겠죠. 쉼표 또 미드 가로 열고 미드 가로 열고 또 주민번호의 쉼표 5번째 쉼표 2글자는 뭐예요? 갱신 날짜의 1에 해당하잖아요. 1. 그렇죠? 왜 5, 6번째 글자는 5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2글자를 추출하면 되잖아요. 자, 데이터 함수 가로 닫으면 돼요. 그럼 여기가 연이 되는 거고, 그렇죠? 쉼표 월, 쉼표 1이 되는 겁니다. 엔터. 자, 이렇게 자동 채우기 갱신 날짜, 주민번호 갱신 날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 표 5에서 시도에서 광역시로 끝나는 애네요. 증감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E37셀에 표시하시오. 조건은 G31, G32 영역에 알맞게 입력. 자, Dmax네. Dmax. Dmin. 뭐 Dmax, Dmin 다 똑같아요. 는 Dmax
가로 열고. 자, 표 범위에서, 그쵸? 표 범위에서 쉼표 열 제목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쉼표 조건.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제목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표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제목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또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문제를 보면서 자 보겠습니다. 표 5에서 이건 뭐예요? 표 5는 뭐에 해당해요? 표 범위에 해당하겠죠. 표 범위. 자, Dmax 입장에서 표 범위. C도에서 광역시로 끝나는 요건 뭐예요? 조건에 해당하겠죠. 증감률은 뭐예요? 증감률은 이거는 열 제목에 해당해요. 이 증감률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열 제목에 해당합니다. D민도 마찬가지예요. D민도 여러분 D민도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 이것도 그쵸? D민 가로 열고 표 범위에서 쉼표 열 제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제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C도가 광역시로 끝나는 그 조건을 적어줘야겠죠? 왜? 조건은 D, G31, G32 영역이 알맞게 입력. 여기서 C도 뭐로 끝나는? 광역시로 끝나는 별표 광역시. 엔터. 됐죠? 자, 클릭. 자, 자, Dmax. 가로 열고. Dmax 알겠죠? 가로 열고. 자, 표 범위에서 쉼표 뭐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증감률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증감률의 최대값. 그럼 이 별표 광역시가 뭔지 알죠? 광역시로 끝나는 거. 자, 증감률의 최대값 또는 숫자 1, 2, 3, 4, 5 다섯 번째 열에 있으니까 5라고 써줘도 돼요. 쉼표 조건 드래그 됐나요? Dmax 가로 닫고 됐죠? 자, 엔터. 그러면 최대값이 나오네. 우린 또 귀차니즘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귀찮아요. 그래 또 써주기 귀찮으니까 이걸 복사해요. 컨트롤 C 그다음에 빼기 차니까 빼기 컨트롤 V 해서 요거 Dmax를 뭐로만 바꿔주면 돼요? D민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표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증감률의 최소값을 찾아주겠죠. 엔터. 4가 나오네요. 4. 네, 4. 자, 우리는 풀 수 있습니다. 자, 분석 작업 1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표 문제네. 데이터표. 1번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셔틀콕 매출액 표는 판매 가격, 판매 수량, 할인율을 이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인데 랑이라고 썼네요. 자, 판매 수량. 여러분들의 책은 제대로 나올 겁니다. 자, 판매 수량과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매출액의 변화를 G7I14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하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야?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즉 판매 가격은 같아요. 판매 수량과 할인율의 변화를 통해서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매출액의 변화 과정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을 반드시 연동시켜줘야 돼요. 연동은 여기다 시켜주면 됩니다. 판매 수량과 할인율의 요 사이에, 그렇죠? 여기다가 연동시켜주면 돼요. 는 반드시 매출액의 변화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매출액의 변화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매출액의 변화 과정. 매출액을 연동시켜줘야 돼요. 매출액 클릭하고 엔터. 자, 이 판매 수량은 제목행, 할인율은 왼쪽 열이라 그랬어요. 자, 드래그하고 전체 다 드래그 했나요?
데이터표는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제목행, 지금 판매 수량이 제목행이에요. 그러면은 행 입력 셀은 판매 수량, 원본 데이터에서 판매 수량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왼쪽 열은 할인율이에요. 그럼 열 입력 셀에서 할인율, 원본 데이터에서 할인율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판매 수량과 할인율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판매액이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지우면 절대로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어떻게 지워야 돼요? 다 선택하고 지우셔야 돼요. 다 선택하고. 여기 제목행과 왼쪽 열을 지우면 안 되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만 지워야 되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선택해 놓고 딜리트 눌러야지만 지워집니다. 알겠죠? 자, 분석 작업 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분석 작업 ECT에 대하여 다음의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과일 매출액 표에서 순수익 합계가 30만이 되려면 멜론의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여러분 목표값 찾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그룹의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표값 찾기는 이게 뭐 변함이 없어요. 필기 시험도 그렇고 실기 시험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나와요. 자, 순수익의 합계. 여기 순수익의 합계 보이죠? 자, 순수익의 합계. 이게 뭐예요? 이게 수식 셀이 돼요. 순서대로 나와요. 이거 꼭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문제가 나옵니다. 수식 셀. 30만이 되려면 이건 찾는 값. 멜론의 판매량 요거는 값을 바꿀 셀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식 셀에서 뭐예요? G9를 선택해야 되네. G9가 찾는 값 30만이 되려면 일시 100, 1000만, 10만 30만이 되려면 찾는 값 멜론의 27 멜론의 판매량 이거다 그렇죠. 27 맞죠? 멜론의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멜론의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 27 맞죠? 27 G9 27. 됐어요. 확인. 판매량이 27이 돼야지만 순수익의 합계가 30만이 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매크로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매크로는 1년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매크로 기록,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 기록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1번 F3, F11 영역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자, 임의 셀 표 밖에 임의 셀을 선택하고 개발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평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화 문서입니다. 확인. 자, 평균 클릭하고 는. 자, 가로 열고 에버리지 함수를 써주라 그럴 때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에버리지 함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꼭 계산해 줘야 돼요. 알겠죠? 가로 열고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가로 닫고 나누기 3. 그쵸?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짠.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코드 그룹에서 기록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단추를 동일 시트 H3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 클릭하고 H2, H3 Alt 키 눌러서 H2, H3 아이고 잘못했다. 그렇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잘라내기. 자, 다시 개발 도구 들어가서 컨트롤 그룹에 삽입해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 Alt 키 눌러서 H2, H3 됐네요. 자, 단추는 드래그를 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뜹니다. 자, 평균 클릭해주고 확인. 제가 기록 중지 눌렀죠? 눌렀네요. 그쵸? 자, 여기서
텍스트를 뭐로 하래? 평균. 나이를 먹으니까 방금 한 것도 잊어먹어요. 평균. 됐죠? 자, 여기 지워볼게요. 딜리트 누르고 평균. 잘 되네요. 자, 2번 BEFE 영역에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색 표준색 연황파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랍니다. 자, 개발도구 탭에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화 문서 확인. BEFE 들어가주고 홈 탭에 들어가서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채우기색 표준색 연황파랑이다. 그쵸? 표준색 연황파랑. 이게 파랑, 여기 연황파랑 클릭.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자, 사각형을 동일 시트의 HOH6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서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직사각형이네요. 그렇죠? 직사각형. 죄송합니다. 이거 직사각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됐죠? 자, 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자, 여기 HOH6 Alt키 눌러서 HOH6. 자, 텍스트를 서식. 자, 도형은 반드시 매크로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확인. 자, 한번 클릭해 볼까? 작동이 되네요. 네, 됐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개발 도구를 한 번씩 누르는 이유는 기록 중지가 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잘 못 믿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판매량 계열은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판매량. 자, 이 판매량은 여러분 여기 있네요. 그쵸? 범내에 있네요. 범내를 한번 선택하고 판매량을 또 한번 선택해주면 판매량만 선택이 됩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갑니다. 자, 판매량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판매량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보조축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보조 세로축 최대값을 300으로 지정하시오. 보조 세로축이네. 그쵸? 보조 세로축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 서식 들어간 다음에 최대값을 300. 최대값이다. 그쵸? 200이 아니라 최대값을 300으로 하랍니다. 300.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뭐 그쵸? 300 됐네요. 네. 2번 그림을 참고하여 이미희와 김익래 항목을 차트에서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이미희와 김익래를 차트에서 제외하래요. 왜 제외하죠? 제외하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이란다. 지금 뭐라죠? 자,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데이터 선택한 다음에 자, 행렬 전환한 다음에 이미희 제거, 김익래. 제 친구들인데 제거하려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김익래 제거. 다시 행렬 전환하겠습니다. 네, 됐죠? 자, 확인. 자, 3번 차트 제목을 A1 셀과 연동. 자, 차트 제목을 A1 셀과 연동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 한 다음에 차트 제목의 테두리를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는을 쓴 다음에 A1 셀 클릭해 주세요. 엔터. 됐네요. 기본 가로축 제목은 A3 셀과 연동. 기본 세로축 제목은 E3 셀과 연동. 보조 세로축 제목은 C3 셀과 연동하여 표시하고. 그럼 우선 여기서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서 축 제목에 들어가서 기본 가로, 기본 세로, 보조 세로까지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가로축을 선택한 다음에 기본 가로축 선택했나요? 자, 수식 입력줄에 는 하고 A3셀과 연동 A3셀 클릭하고 아니죠. 기본 가로죠. 죄송합니다. 기본 가로는 요거네요. 기본 가로. 기본 가로 선택하고 기본 가로 제목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는이라고 입력하고 는. 그 다음에 기본 가로 A3셀과 연동하래. A3셀 클릭하고 엔터. 됐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못해서 제가 이 이름을 두 개 선택해서 그래. 다시 할까요? 네,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컨트롤 Z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자, A3셀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는이라고 입력하고 자, A3셀과 연동하라 그랬으니까 A3셀 선택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세로축 제목은 23셀 기본 세로축 제목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는 쓰고 그 다음에 기본 세로축 23셀과 연동합니다. 23셀 선택하고 엔터. 보조 세로축 클릭하고 자, 수식 입력줄 는 써주고 보조 세로축 제목 C3셀과 연동합니다. C3셀 클릭하고 엔터. 됐죠? 기본 세로축 제목과 보조 세로축 제목의 텍스트 방향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기본 세로축 제목 뭘까요? 매출액 판매량이에요. 그럼 여기 클릭하고 매출액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축 제목 서식 들어갑니다. 축 제목 서식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크기 및 속성 있습니다. 크기 및 속성 클릭하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해도 되고 스택형도 되는데 스택형은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림에서 간격이 좁잖아요. 이건 세로란 뜻이에요. 세로. 자, 판매량도 클릭하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네요. 그림과 같이 해주라 그랬으니까 그림과 같이 해주면 되죠. 뭐 그렇죠? 차트 제목에 색 윤곽선 주황 강조 6을 적용하시오. 차트 제목 클릭하고 차트 제목 선택하고 서식에 들어가서 맞죠? 색 윤곽선 주황 강조 6 도형 윤곽선에서 맞나요? 한번 볼까요? 요건가? 도형 스타일인가? 도형 스타일이다. 그쵸? 도형 스타일 색 윤곽선 주황 강조 6입니다.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됐죠? 클릭. 잘하셨습니다. 다음. 됐네요. 자, 4번. 매출액 계열의 정재미 항목의 데이터 레이블을 지정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지정하시오. 정재미네. 매출액의 정재미. 요거다. 그쵸? 요거. 두 번 클릭해서 정재미만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깥쪽 끝이에요. 이게 바깥쪽 끝이에요. 여기 보시면 클릭하면 여러분 이걸 데이터 레이블을 두 번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깥쪽 끝으로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클릭하면 안 돼.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 한 번만 클릭하면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두 번 이렇게 클릭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다르잖아요. 그죠? 잘 봐요. 한 번 선택한 데이터 레이블하고 두 번 선택한 거하고는 달라요. 알겠죠? 네, 두 번 선택해 줘야지만 해당 항목의 데이터 레이블만 선택이 됩니다. 자, 5번. 차트의 양피지 질감을 채우고 차트 선택하고 양피지 질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에서 양피지. 자, 양피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 흰색 배경일로 채우시죠. 그림 영역. 이거 왜 그림 영역이 안 선택되나요? 자, 그림 영역이다. 그쵸? 이게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 그림이 있는 거 맞네요. 그쵸? 그림 영역에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일. 이게 흰색 배경일이네요. 클릭. 네, 됐습니다. 자, 차트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상시 보건 기출문제 8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